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가결이 많겠죠. 좀 전에 아침에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이라고 밝혔고, 네. 좀 전에 보니까 뭐 출당도 지금 윤리 긴급하게 열어가지고 윤석열을 출당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뭐 대세는 기울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 토요일에 광장에 나오셔야 합니다. 네. 광장에 나오셔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뭐 국민의힘 의원들을 즐겁하게 만드는 것도 분명 필요하죠. 그놈들 혼나야 돼요. 근데 뭐 혼난다고 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쓰자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완전한 비폭력 우리 평화로. 국민들 너무 훌륭하시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나만 하죠 사실. 근데 전 세계에 보내는 시그널. 맞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윤석열을 탄핵시켰다. 네. 이 상징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광장에 가득 모이시고 우리 저 기자들도 특히 촬영 기자들은 근처에 그 빌딩 옥상을 수배해서 그렇게 많이 모인 시민들을 원샷에 다 촬영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야 전 세계가 한국 경제나 뭐 한국의 이런 민주주의가 복원됨에 있어서 저 나라는 주권자가 국민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일에 다 오셔야 합니다. 토요일에 다 오셔야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토요일에 다 오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윤석열이가 헌재 심판 때 최대한 이걸 어떻게 늘려보려고 야로를 쓸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게 6개월 최대한 6개월까지라고는 하지만은 윤석열은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허락하지 헌법재판소도 지금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국민들 들끄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이고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모든 기관은 다 마찬가지죠. 속성상. 네. 근데 이렇게 내란이 나는 중요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뭐 심리를 지연시키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도 빨리 심리할 것이고 아마 탄핵 결론도 빨리 낼 겁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이 60일, 박근혜는 90일 이랬는데 한 며칠 될 것 같으세요? 박근혜보다 좀 짧지 않을까? 더 짧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명백하니까요. 이미 다 증거도 나와 있고 뭐. 그렇죠. 뭐 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명징해서 알겠습니다. 한 20일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20일 정도 되면은 글쎄 뭐 어쨌든 최소한의 기간은 필요할 텐데 헌법재판소도 빨리 끌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끌면 끌수록 이거는 국민들 사이에 갈등이나 분열 극소수지만 어쨌든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한 석 달 하면서 막 태극기 부대 나오고 국론 분열이 아주 크게 달했습니다. 이 윤석열이도 지금 저 당장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이 내란죄 수사 주체가 경찰이냐 검찰이냐 뭐 이걸 두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사 개시권은 경찰국 수본한테 있는 걸로 판단이 됐는데 법원에서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수사 개시 이건 뭐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또 입장을 낸 모양입니다. 거기 이제 경찰이 이제 공범이기 때문에 그 이제 검찰청법에 보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대상 범죄 중에 경찰 관련된 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치호 경찰청장 뭐 서울 경찰청장이 다 공범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래서 인정을 해준 건데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은 경찰 중심으로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검찰은 지금 윤석열 정권 내내 뭐 윤석열의 사실은 뭐 충성해왔던 거 아닙니까? 김건희 봐주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뭐 검찰이 막 주가 조작이나 이해는 됩니다. 살고 싶겠죠 검찰도. 지금 이제 검찰 조직 자체가 지금은 뭐 와야 될 지금 상황인데 국민들의 분노가 검찰로 향할 텐데.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자기들 살려고 지금 아마 좀 무리를 하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보면 경찰이 하는 게 맞습니다. 경찰 중심으로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어제 만들어진 경찰 공수처 국방부 공조수사본부가 사실은 좀 중심을 잡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초반에 검찰이 좀 이렇게 좀 달렸지 않습니까? 달려서 김용현 구속시키고 한 것까지는 뭐 그래도 좀 의미는 있다. 뭐 살려고 한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김용현이 빨리 구속된 거는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 워낙 증거인멸이나 이런 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에 대해서도 이제 구속영장 치는 거는 뭐 거의 초읽기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 사형이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따로 법원으로부터 그 긴급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장 받지 않고도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건데 그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제 문제는 아직 직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곤란한 거죠. 어제도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경호처가 어쨌든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막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일들을 좀 이런 걸 이제 경호처를 물리치고 이렇게 구속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체포나 구속을 하려면 그러면 일단 대통령으로서 직무는 정지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혼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일단 탄핵으로. 왜냐하면 외신이 이제 보기에 이렇게 막 대통령 경호 인력하고 수사기관 인력이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극심한 혼란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영장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신병 확보하는 것이 아니 그러면은 우리 저 윤석열이가 만약에 이 탄핵이 가결된다고 했을 때 나와라 이렇게 했죠. 처음에는 무조건 구속하기보다는 안 나온다. 그렇죠. 안 나오면 이제 구속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그래도 여전히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니까. 맞습니다. 신분이 유지됐기 때문에 그래도 부담스럽긴 하죠. 그리고 경호는 이제 박근혜 때도 그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서 직무가 정지된 다음에도 경호와 의전은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례를 보면은 경호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현재 상황에서 이게 내란죄를 일으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제 탄핵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러 가면은 아마 그걸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는 뭐 긴급 체포도 아마 그때는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아니 뭐 바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즉각. 그리고 권한 대행이 어쨌든 권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이제 경호처 인력을 물릴 수 있죠. 권한 대행이 지시해가지고 경호처 인력 빠져라. 그렇게 해서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영장 집행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그때도 안 나가 이 새끼들아 이러면 어떻게 되죠? 뭐 강제로 해야죠. 강제로 팔다리자. 아니 근데 그런 모양새를 또 띄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수사기관이. 그렇게까지 수사기관은 좀 부담. 뭐 윤석열 씨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 않을까 모르지만은. 그래서 자기도 뭐 좀 검찰총장도 했고 대통령도 했는데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뭐 나와서 아마 이렇게 이렇게 가지 않을까, 동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포되면 이제 못 돌아오겠어요? 지금 뭐 저지른 짓이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윤석열의 모습을 긴급 체포 때 볼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김건희 수사도 다시 재개되겠죠? 당연히 재개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특별검사가 지금 이제 내란죄 특별검사가 일단 내란죄도 이제 이게 지금 일종의 잔당 수사가 필요할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이게 공모가 되고 어디까지 적극 가담을 했는지 단순 가담은 저는 좀 선처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중요 임무를 수행하기로 됐던 사람들은 다 밝혀내서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사 주체들이 일단 해놓고 어느 정도까지 그다음에 이제 아마 특별검사가 성립이 되면은 특별검사가 좀 여죄들 잔당들 이런 부분들을 좀 수사해야 되고 그 말고 이제 뭐 김건희 씨 관련된 지금 수사해야 될 여러 사항들이나 이런 오늘 김건희 특검법 제 의결을 하는데 뭐 당연히 뭐 통과는 되겠죠. 통과가 되면은 아마도 이제 거부권은 행사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권한 대행 체제가 되면 아니 근데 그게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야. 국회가 그러고도 남은 새끼예요, 그 새끼가. 국회가 좀 천천히 보냅니다. 천천히. 그거 15일 안에만 하면 되는 건데 15일까지 기다렸잖아요, 그 동안은. 바로 아마 결재하고 들어갈 겁니다. 웃긴 인간입니다. 김건희 수사가 들어가면 아마 볼만한 일이 많이 벌어질 텐데 김건희는 아마 그때쯤 되면은 윤석열과 손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다 이거는 남편이 잘못한 거고 나는 잘못 없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재미있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너무 순식간에 갑자기 이런 일들이 본물 터지듯이 터져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게 12월 3일 이후로 밤잠을 거의 제대로 못 주무시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냥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뉴스를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러니까 이렇게 전 국민들에게 지금 또 국가 경제도 얼마나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습니까? 이분들은 정말 아무리 무겁게 처벌해도 진짜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제가
얘기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네. 예, 여러분들 일단 우왕청심환 좀 준비해 두시고요. 마치 전쟁에 우리가 뭐 상비약을 구비하듯이 우왕청심환 많이 구매해 두셔야 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체병 사건, 그렇죠. 네. 그리고 마약 수사를 못하게 만든 거. 요거 치명적입니다. 제가 좀 대충 결론을 알거든요. 네. 흑막을 알거든요. 요거 아마 여러분들 많이 충격받으실 겁니다. 하나하나 드러나는 일들이 참 충격적인 일들이 저도 많을 것 같고. 양평 고속도로 건도 있고요. 네.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그리고 명품백 건도 있고. 주가 조작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인사개입, 공천개입 뭐 이런 것도 다 뭐 수사를 해야 되니까. 야, 근데 말이죠. 제가 정말 강혜경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 최측근이었던 분. 그분이 이제 명태균 씨를 두고 하는 얘기가 예지력이 대단한 사람이다. 네, 명태균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달 안에. 내가 감옥 들어가면 한 달 안에 탄핵이 온다. 네. 진짜 그게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명태균 씨 감옥 나오면은 줄을 잇겠어요. 명태균 이용한 분을. 자, 만약에 정말 대량 살상까지 갔다면, 요인이 체포됐다면, 상상하기도 싫지만은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차원에서 고민은 우리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일까지 벌어진다면은 우리 민주 시민들이 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완전히 괴멸되다시피 하는 건데. 그 포고령 1호 있지 않습니까? 네네. 포고령 1호가 내란죄의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 문서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 국회 지방의회 딱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언론 나오고 의료인 나오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 포고령을 위반한 자는 처단한다. 처단이 뭡니까 정확하게? 처단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보통 처벌한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처단한다라고 한 거는 이거는 뭐 어떤 감정이 실려 있는 거죠. 단이 끊을 단자지요. 네. 단장의 미알이 고기할 때 장이 끊어진다 할 때 단장이거든요. 처단한다는 말은 감정이 실려 있는 표현이고 법률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처벌한다고 해야 되는데 저도 그 처단한다는 단어를 보고 섬찟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밤에 읽고 섬찟한 거예요. 다 처단한다는 건 형사처벌도 아니고 처단한다는 건 뭐 잡아가두고 옛날처럼 고문한다는 건가, 뭐 학대를 한다는 건가. 이거는 뭐 이해가 안 되는. 사전을 찾아봤더니 죽인다 이런 의미로 그런 의미도 있죠. 처단이란 말은. 그래서 이게 참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던 거죠. 충분히. 벌어질 수 있었고 벌어졌다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미친놈이 집권을 해서 저렇게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온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뭐 물론 이제 지금 윤석열이는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의 문제보다는 헌법을 어긴 놈의 문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좀 법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2018년에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또 앞서서. 그때 이제 제가 자문기구에 저도 부위원장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헌법 개정안에 넣었던 조항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어떤 거예요?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닐 때. 그렇지. 근데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건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권리나 사고가 있을 때만 권한 대행 체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뭐 권리도 아니고 맞았다든지 뭐 사고라고 하면은 탄핵 소추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입원을 한다든지 병원에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경우, 미치광이인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정말 혼이 비정상이 되는 경우가 그래서 있을 수 사실은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번에도 물론 뭐 한덕수 총리나 지금 국무위원들 믿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런 미치광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최소한 그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있어야 됩니다.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 헌법은 그게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국 헌법 어떻게 돼 있냐면은 주요 정부 인사들이 이렇게 직무 정지를 요청하면 직무 정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대법원에다가 미국 대법원에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헌법 개정안에 헌법재판소에 그걸 요청할 수 있도록 거리나 사고나 질병도 아닌데 미치광이 제정신이 아닐 경우 그럴 경우에는 국무회의, 그러니까 국무총리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그때 포함시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도 사태를 보면서 국회의장에게도 이게 필요하겠구나.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지만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닐 경우에는 이런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나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사실은 그게 문재인 대통령 발의했던 헌법 개정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미국도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헌법 개정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게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법률 개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대통령이 이런 내란죄를 저질렀다 즉각 체포할 수 있도록 그 지금 대통령 경호법 때문에라도 맞습니다. 네. 그 지금 직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압수수색도 못하는 이런 구조라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 충돌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도 이걸 좀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 대행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 정지돼 있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도 계속 이제 어떤 그 법 집행에 저항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 같은 게 좀 포함돼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변호사님 나오신 김에 만약에 그 국무회의 때 그렇게 뭐 논의도 없었다. 뭐 장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계엄령이 그 말하자면 선포가 됐어요. 그러면 그 국무위원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근데 이게 회의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한 사람은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법적인 책임은. 뭐 좀 더 적극적으로 못 막은 거는 정치적인 책임 문제는 있는데 진짜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고 뭐 아니면 국회의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알려주고 그렇게 안 한 적극적인 행위를 안 한 것은 정치적인 책임의 문제인데 뭐 법적인 책임까지 묻기는 좀 어렵다. 그게 반대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뭐 누가 진짜 반대했는지 누구는 뭐 공모자인지 이런 거는 따져서 확인해 봐야죠. 예를 들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은 자기도 반대했다고 어제는 그러던데 사인도 안 했다고 했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고 그 이후의 행보를 보더라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조사를 해봐야. 저는 행정의 달인인 공무원으로 거의 귀신이 된 분이에요. 우리 한덕수 총리가 회의도 없었다라고 발언한 거는 아마 윤석열은 있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회의가 없었다. 사인도 안 했다. 그런 거는 이제 빠져나가기 위한.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한번 노려네요. 녹음 기록은 있을 겁니다. 녹음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녹음 기록도 없으면. 근데 녹음 기록이 없을 수가 없는 게 대통령이 하는 회의는 다 이게 녹취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는 야 이거 치워 이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뭐 일종의 내란죄를 뒷받침하는 하나. 왜냐하면 이게 비상계엄의 요건뿐만 아니라 절차도 완전히 무시한 거기 때문에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고 뭐 그 헌법 위반이라는 걸 뒷받침해 주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녹음 기록이 없다는 것도 그거는 정말 그건 아예 회의라고 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다 녹음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실제로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그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 대화도 다 녹음한다. 다 녹음해야 됩니다. 다 녹음하게 돼 있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기록으로 남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국무회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무언가 아니에요. 계엄이라는 걸 논의하겠다고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 그게 녹음이 안 됐다? 당연히 녹음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녹음이 안 돼 있다면 안 돼 있었어도 이제 그거는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고 녹음이 있는데 만약에 폐기했다면 그건 중대범죄죠. 그건 중대범죄고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어쨌든 드러난 것만으로도 윤석열이 끝났어요. 아니 이렇게 국가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거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이게 이 과정이나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참 우리 민주주의가 의미가 있는 게 세 번의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그래도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복종하지 않고 이번에 그거 하나는 좀 하게 된 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젊은 군인과 지휘관들이 그렇게 기지와 그러니까 제복 입은 시민이 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군인과 경찰이 예전하고 다르게 옛날에 막 독재 정권 시절에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이랬다면 이제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입증이 된 거라서 그나마 그 부분은 참 다행입니다. 이런 시민을 지킬 수 있는 헌법, 법률로 보완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항상 법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9명으로 헌법재판소가 이제 충원이 돼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완성이 되면 사실은 탄핵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이번에 드러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이 정말 제정신이 아닐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군이 어쨌든 동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동원되면 안 되는데 특히 네. 방첩사 네. 이걸 기획하고 주도한 걸로 보이는 방첩사 이런 거는 이제 군 개혁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경찰 개혁은 어떻게 할 건지 뭐 검찰은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어떤 개혁 논의로 바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아마 다음 대선은 우리가 내란죄에 대한 심판과 내란에 대한 어떤 청산도 필요하지만 다른 네. 한편으로는 지금 드러난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질서 있게 보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냐. 아마 전 세계가 그거를 저는 주목할 거라고 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그래야 사실 떠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는 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하승수 변호사님과 함께 정말 알찬 시간 보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변호사님 하여튼 공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전문가로서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